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동입니다. 제가 오늘 연사분들 중에 보험과 가장 멀리 있는 그 전공의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다 보니 제 내용을 되게 쉽게 그림 많이 넣고 구성을 했고 설명도 평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 정량화, 사회기반시설 데이터와 모델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표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상 쪽에서 미리 정의된 강우나 어떠한 재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풋들이 지상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 어떤 모델링, 어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 재난, 재해의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백천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를 첫 번째 챕터에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상에서의 어떤 피해 정량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좀 상이한 종류의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모델, 방법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연구를 한 좀 결과들을 간략히 보여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지금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의 재보험사와 학계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나온 성과들을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기후재난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는 아니고요. 제가 있는 학부가 건축사회환경공학부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그 학과 이름으로 하면 토목공학과와 건축공학과가 그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학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 도로, 교통, 상하수도, 수자원, 수공 구조물 등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 관리할 거냐에 대한 거를 연구를 또 공부를 하는 학부거든요. 그래서 지반, 물,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 보험과 관련된 다학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기 전에도 특히 이 수자원 수공 구조물 그리고 상하수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재난재해 사고에 의한 그 크리티컬리티 어널리시스, 어떤 영향이 있고 얼마 정도 기능이 손실되고 인명 피해나 그 경제적인 피해가 일어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홍수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관련된 결국의 얘기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이제 슬라이드는 요 스케매틱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비는 유출이라는 형태로 방울방울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모여서 하나의 그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중력에 의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고저차에 의해서 그 지대가 낮은 쪽으로 당연히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물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천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하천과 지표 위에 삶을 영위하려면 비가 많이 올 때 계속 홍수가 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물길을 우리가 예상 가능하도록 제방이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 내로 흐르도록 수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쪽 그 물이 이제 지나가는 단면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단지 떨어진 물이 지표 위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고 그 유역의 특성, 지반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물의 양이 여기 나와 있는 인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반 토질은 이제 삼상물질이라고 해서 안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거죠. 근데 도시가 개발되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할수록 이 침투되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보면 여기 올 때도 이제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차로 달려가지고 빨리 왔지만 물도 아스팔트를 타고 하류로 빨리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개발될수록 불투수 면적은 높아지고 그 침수의 위험은 증가한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중간중간에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그 수공 구조물, 사회 기반 시설들이 설계가 됩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예상외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양의 물들이 evapotranspiration, 증발산에 의해서 다시 대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전체 물순환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최영상 교수님께서 홍수를 도시홍수, 해안 침수, 외수 홍수 이렇게 나누셨는데 저는 그거를 통칭한 홍수로 이번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 내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포항의 냉천 사례와 같이 비가 아주 많이 내려와서 상류로부터 홍수파가 내려오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원류가 되면 그게 이제 하천 범람 제방 기준으로 도시에서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수 범람이라고 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 내에는 그 하천이나 이런 물길들을 인공적으로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빗물을 안전하게 제외지로 배제하기 위해서 우수관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류조도 설치를 하고요. 근데 그 우수관거에 해당하는 사회 기반 시설도 결국에 빈도에 기반해서 뭐 30년 빈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년에 한 번 정도 올 크기의 그 강우가 내릴 때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처럼 200년 빈도 넘어서는 강우가 뭐 며칠 간격으로 내린다고 하면 뭐 이런 시뮬레이션 없이 침수가 일어난다고 거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심지 내에 어떤 통수, 그 배제의 역량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내수 침수라고 하고 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의 조위,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높으면 하천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수 효과가 걸린다, 배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뭐 지진이 발생해서 서지가 발생하면 또 해안 침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왜 침수, 홍수가 더 빈발하고 심도나 빈도가 증가하느냐를 좀 정리해 놨는데 아까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지금 코리안리 다학제 연구팀의 연구를 하기 전에는 주로 행안부나 환경부에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공공 분야의 피해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는 홍수 피해에 의해서 인명 피해, 뭐 공공 시설물 피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고 이제 보험 쪽은 좀 민간의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궁평 지하차도도 인근에 가제방을 설치해 놨는데 뭐 불행히도 이게 무너져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지하차도로 물이 순식간에 유입이 되면서 피해가 일어났고 포항 냉천 같은 경우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우가 극심해지고 홍수가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그 대응을 하는 도구가 되는 사회 기반 시설, 시빌 인프라스트럭처 거기에서도 특히 수문 수자원과 관련된 워터 시스템들의 그 모습을 카툰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홍수와 침수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이 우수관망 그리고 최근에 좀 건설이 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심도 터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강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지표 근처에 있는 우수 강거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 40m에서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빗물 터널을 만들어서 수직 갱도 같은 걸로 수직구로 아예 그 저지대의 물을 바로 배제시킬 수 있는 이 대심도를 지금 서울시만 해도 기존에 신월에 한 군데 있었고요. 5군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광화문이랑 도림천 그리고 강남 쪽에 이제 건설이 들어갔는데 한 개당 약 공사비가 4천억이라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월의 경우도 보면 완공이 2020년에 됐는데 그 이후로 홍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 분석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100년을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오류가 많은 분석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이 또 그 국제 세미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사회 기반 시설의 어떤 기능, 역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이제 청계천 그 개보수 개정안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청계천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것은 거대한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도심지 유역 내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중을 해서 이 청계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이 수위가 지금 제방 끝까지 여기 발코니처럼 난간이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되고 사실 보행자 통행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측벽 안에 있는 것이 우수 박스 광고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이것은 사회 기반 시설이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원시 상태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1967년의 청계천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방도 없고 홍수터에 개발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제 하천은 자연의 상태로 두면 하천 지형학에 의해서 그 미엔더링이라고 해서 꾸불꾸불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에서 멀어져서 자연 유역으로 갈수록 그런 그 강의 공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 내의 하천은 최대한 빨리 이 빗물을 그 홍수나 침수 없이 하류로 흘러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선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은 굉장히 직선화가 많이 돼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저 멀리 원거리에 있는 곳을 보면 만곡부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상의 재료도 지금 침식이 굉장히 용이한 취약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왔던 비가 이 1967년에 청계천에 온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관련해서 이 세계적인 그런 홍수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침수, 홍수 분석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터레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강우 시나리오가 인풋으로 필요하고 강우가 유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는 물리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천이 어디 있고 하천 각각의 단면이 어떤 형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구현을 해서 모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강조한 사회 기반 시설의 홍수 방어력을 이러한 계산을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수 해석과 계산 이게 다 컴퓨테이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이것을 얼마나 매뉴얼한 것들을 자동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 정량화를 통해서 돈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단가 정보들, 담보물의 비용 정보들이 있어야지
적절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다학제 연구팀에서 작년에 이제 간략하게 분석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모델들, 방법론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간략한 모델도 있고 상세한 모델도 있고 어떤 걸 고려하고 어떤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할수록 그 피해액이 좀 굉장히 다르게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유형에 저희가 적용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데이터 기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빗물이 떨어져서 하천에 유출되고 홍수가 일어나서 2차원의 홍수가 범람하는 것까지 물과 관련된 어떤 물리 이론을 수학적으로 푸는 모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두 가지 방법은 아까 여러 번 다른 이제 연사분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선형 회계를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 자료로 쓰는 것은 당연히 아까 숨은 하이드롤로지컬 프로세스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침수 피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인풋, 즉 기후 그 입력 자료를 쓰고, Y 아웃풋으로는 침수 피해액을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피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선형에 기반한 선형 모델이고, 자연의 여러 가지 수문 순환 강우 유출 프로세스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런 비선형을 조금 더 잘 고려하면 어떨까 해서 인공신경망 모델까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 상륙한 51개의 태풍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합 그리고 뭐 추가적인 변수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칼럼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스캐터 플롯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적으로 이 지금 아까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그 리지널한 스케일의 지역적인 분석을 한 것이고, 좀 공간적으로 로컬한 지역의 물리적인 이론을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보자고 해서 2022년 9월에 포항에서 발생한 냉천 침수 사례를 들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 모형에 기반한 그 2차원 침수 해석, 하천 흐름 해석을 수행을 해서 그 침수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비용으로 환산을 한 사항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델링 같은 경우는,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선 경우와 다르게 하천의 상세에 대한, 하천 단면의 형상 그리고 하천 단면에 식생이 있으면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식생에 대한 정보 등등 측량 정보까지 굉장히 더 추가적인 이질적인 그 정보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포항 냉천의 경우에 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2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약 300년 빈도와 10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침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사실 이 그 냉천 침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우상단의 S1, S2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0일만이고요. 이게 그 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상류로부터 홍수파, 그래서 수위가 증가한 상태에서 이게 서지처럼 하류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방을 넘을랑 말랑하는 그 시기에 이 포항 제철소 오른쪽 아래 부분에 하천이 만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도 코너 부분은 달릴 때 우리의 몸이 자꾸 바깥으로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홍수파가 내려오다가 이 시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조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류단에서는 배제 불량에 의해서 수위가 점진적으로 상류 쪽으로 높아져 버려서 그 두 개의 영향이 만곡부에 중첩이 되면서 결국 불행히도 이 제철소 쪽으로 침수가 일어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지역은 다르지만 저희가 선형 회귀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기반한 데이터 드리븐 방법을 썼고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로컬한 지역에 좀 추가된 정보를 지형이나 단면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 각각의 방법에 좀 더 다양한 다른 측면의 다른 한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정확도겠죠. 정확도. 침수 해석을 해서 그 침수 범위나 침수 심, 무릎까지 잠기냐, 발목까지 잠기냐, 뭐 이런 차이겠고, 침수가 여기까지 또는 어디까지 됐느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된 정확도 그리고 정확하다고만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냉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설계사에서 자료를 공유해 줬기 때문에 하천 단면 자료, 측량 자료를 공유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 구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 피지컬리 베이스 모델을 구동을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 이 방법론들을 공간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데이터 기반한 방법은 중간에 자료 없이 입력 기상이랑 출력의 피해액 정보만 있으면 지역,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권 전 지구적으로 정확도의 그 디그레이드 저감은 있겠지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피지컬리 베이스드 모델은 그 전 지구적으로 모든 유역에 사실상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제 수행에 그 특히 보험 쪽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담보물이 많고 그리고 기상 쪽의 분석도 최용상 교수님께서 좀 거시적인 그 공간적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로 제 파트 쪽으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적인 영역을 글로벌하게 가져가면서도 이 시뮬레이션 애큐러시나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난해한 고민을 사실은 작년에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두 가지가 컴피팅, 두 개 동시에 지금까지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공간을 넓히고 글로벌하게 넓히면서 모의의 정확도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또 저희가 연구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나 분석을 해 보니 기후 글로벌 클라이밍 모델처럼 글로벌 플러드 모델이 전 지구 영역에서 이미 분석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7가지 동그라미는 이 7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이 글로벌 플러드 모델이 몇 가지 빼고 거의 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태풍과 홍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리스크의 급성 리스크죠. 그래서 태풍과 홍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 도메인 내에서 분석하신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학생이 열심히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좀 디터미니스틱한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고 프랙티컬하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페덤이라고 해서 캡 모델 개발하는 그런 약간 처음에는 연구 기반으로 시작한 유럽 쪽의 회사인데 거기서 GFM이라고 해서 글로벌 플러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러드 허브는 실시간용이고요. 이거는 사실 범람 해석, 홍수 해석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다르게 계층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사회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계층망에 대한 투자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홍수가 일어날 건지 아닌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상 현재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공공의 목적으로 구글에서 구글 플러드 허브를 2019년부터 거의 대략 2019년에 논문이 나왔으면 거의 10년 정도의 연구 개발을 단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미계층 유역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하천의 홍수 위를 기반으로 한 홍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게 현재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 홍수 측면에서는 그 베스트오브 메소드라고 해서 원류한 그 물이 지금 제 내지에 있는 지형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의 홍수 그 이력, 홍수의 범위 측면에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 이넌데이션이 일어날지를 추정하는 그런 간략한 모델을 썼고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패덤 글로벌 플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글로벌 플러드 구글 플러드 허브가 단순히 그 외수 범람만 다룬다는 측면과 달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외수 범람, 내수 침수, 해안 침수, 해안의 외수 침수까지 종합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술, 머신러닝 테크닉을 고도의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물리 모형을 쓰되 좀 서로게임 모델 등을 이용해서 여러 유역에서 순식간에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썼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하천망이나 하천 단면 그리고 지표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은 위성 자료를 썼고 일부 지역에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지형 고도화도 한 만큼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예측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현재 이 그룹에서 분석한 전 지구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색깔 그리드가 있는 영역에서 침수 해석 분석이 굉장히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결과가 도출돼 있고 협업이나 연구 협력을 요청하면 그 데모나 일부 지역의 자료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 쪽에서도 GCM 모델의 결과를 공유해서 분석을 하듯이 이제 지상에서도 글로벌 플러드 모델의 침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의 침수 피해 정량화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마지막 퓨처 리서치 다이렉션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미 전지구적으로 홍수 피해, 지상에서의 홍수 피해 분석의 결과가 기상 쪽과 유사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상세화하고 침수 피해액으로 정확도를 유지한 채 변환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 홍수 방어를 위해서 설계하고 증설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